이제 잡설TV 채널에서 진행하는 교육설정 두 번째. 이번에는 대입이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대입이 달라지는 이유는 대선 후보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학부모들은 사실은 교육 공약이 제일 많은 신경이 쓰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입시가 다 끝난 학부모님들은 보면서 아유 일을 어쩌나 라고 하지만 사실 강건도 불구. 그렇죠. 강건도 불구경이지만 속상하고 이거 어쩌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지금 또 우리나라는 교육은 또 언제 바뀔지 몰라. 또 금방 바뀔 거라는 생각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강건도 불구경. 그다음에 중학교도 약간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만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체 어떤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표하시는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공약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아직은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명쾌하게 나와 있는 공약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이게 초미의 관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쟁점은 수능을 과연 각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힌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 금지하겠다. 이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28년도 대입부터 수능 자격고사화하거나 절대평가하는 방안을 갖고 있겠다. 한번 연구하겠다. 그리고 수능 응시 영역을 재구성하겠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재구성 방안을 검토하겠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 재구성하겠다는 아니고 단정 지어진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코딩에 배점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수능 탐구 여기에 컴퓨터 탐구를 추가하는 걸 생각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수능을 연 2회. 획기적이 아닐 수 있겠네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으니까 수능 첫 번째 세대. 응답하라 1994 그런 느낌이죠. 1994. 제가 경험자죠. 1994. 그렇게 해서 7월하고 10월에 두 번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빠른 곳에서 이제 경기도 지역은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수능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고된 부분인데 각 후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일단 뭐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해볼까요?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할까? 아니면은 대표님 아니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고요. 저부터 얘기해요. 네, 편하신 대로. 네. 일단 그나마 이 정치적인 쟁점을 얘기할 때 네. 모두 다 비판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두 다 비판. 네. 일단 수능 자격고사화 한다는 건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면 어쩔 수 없이 등장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격고사하고 그리고 절대평가하는 것들로 완결이 된다라는 건 지금까지 몇 년간 이어진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흐름을 이어가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수능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주번번 또 얘기한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한국사나 아니면 한국사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하고 등급만 제시되는 것 형태가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애들이 한국사의 이해도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애들의 학습 능력을 테스트하는 수능으로서의 그 기능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아니면 다른 어떤 입시 도구가 있느냐라는 걸 좀 되묻고 싶은 좀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격만 갖추고 그럼 나머지는 뭘 가지고 뽑을 건데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사교육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제가 보는 어떤 교육의 역할이나 아니면 미래 교육의 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수능 자격고사와는 불가피하지 않나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좀 이따가도 또 이제 수시 정시 비율 레시피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수시로 뽑는 1원화를 가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수시로? 네. 완전 역행인데요. 네. 지금 가는 거예요? 역행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오히려 이제 교육부가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왜냐면 고교학점제 도입하겠다, 정성평가 아, 이게 도입하겠다. 안 맞는다. 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네, 얘기죠. 지금 교육부가 불법 유턴을 한 거지 제가 불법 유턴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교육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 뭔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박치기식만 하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좀 더 개방적인, 좀 수렴적 사고가 아니라 발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기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비판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잘못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수능 자격고사로 하면은 수능으로 변별이 안 돼요. 절대평가를 해도 변별이 안 돼요. 그리고 초고난이도 문항을 금지를 한다? 결국은 뭐냐면은 수능 자체가 자격고사를 딱 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수시에서 이걸 갖다 차별화를 시켜서 어쨌든 간에 애들을 갖다 뽑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뭘 가져야 되냐면은 학생 선발권을 가져야 돼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이제 산불 정책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 확장 된다. 대학 그 공고사 안 된다. 고교 등급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 대한 선발권을 좀 보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또 있는 게 과연 우리가 대학들이 양심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거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학종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사실은 그런 신뢰 부족에서 나오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제도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기업에서 뭐 수능 오지선다형으로 답짓기 잘하는 애들을 뽑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지금 당장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본인의 진로와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실무를 좀 진행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긍정적. 네. 근데 저는 여기 중에서 이제 어쨌든 수능 초고난이도 문항 출제 금지를 하겠다. 네. 그런데 점수는 늘어나는 지금 추세잖아요. 네. 이게 뭐 흐름은 그렇다 할지언정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인 입시 방향은 그쪽이니까. 그러면 수능 초고난이도 문항이 출제 금지되면 과연 애들은 어떻게 점수를 뽑지? 저는 거기서 대안으로 마련하는 게 사실은 면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면접 자체가 지금 심층 면접이 보면은 제시문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 나오죠, 국어 나오죠, 거기가 수비 나오죠. 그러니까 뭐 국영수 다 나와요. 사과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고사예요. 근데 본고사 자체를 금지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연세대도 이제 그 노출 문제 자체를 대학 과정에서 고교 과정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모집 정원이 축소가 되고 제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카이스트도 그걸 받았어요. 전 그걸 듣고 딱 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연대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카이스트의 모집 정원 정지를 갖다 하면서 야 왜 대학 애들을 고교 과정 벗어나서 그걸 냈냐라고 하는데 아니 과거에 영재고 같은 경우가 고교 과정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학 교수님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하는데 그걸 고등학교 과정으로 묶어놓으면은 이거 뭐 교육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전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면접도 그렇게 못 낸다. 그 다음에 뭐 고교 등급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학력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산불 정책이라고 묶어놓은 내용들, 그걸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서 이걸 갖다 밀어붙인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 자체는 적절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좀 이게 유사한데 과거에 실패한 수능 중에 하나가 등급제 수능이었었잖아요.
등급만 제공되는 수능 네. 한 회차. 그때 입시를 경험할 때 좀 당황스럽거든요. 수능 때 등급 평균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등급을 뭐 점수로 변환한다라고 하는데 동점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그것 때문에 되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이것 위에 다른 입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들은 네.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과연 공교육 입장에서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것일까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좀 다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도 대학별고사,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학교 자체에서도 네.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편차가 되게 심하죠. 네. 그리고 문제 자체가 되게 복합 과목 중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좀 되게 힘들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공교육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거의 네. 비슷하신 것 같은데 수능 응시 영역 재구성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수능 응시 영역을 재구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재구성되면 좋을까요? 한번 예측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저는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 UA 거기 평가 예, 예. 이만기 평가 이사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사를 맨처음 시작. 순서를 바꾸자? 네, 순서를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시 영역 자체를 재구성한다? 그건 모르겠고 일단 순서가 바꿔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저는 이게 좀 논리적이라고 봐요. 왜냐? 1교시 국어를 치다 보니까 망해서. 국어가 비문학이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쵸. 이건 국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실전주의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가뜩이나 아침 컨디션 안 좋은 애들 저는 아침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되게 언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1교시를 부담 없는 절대평가인 한국사를 먼저 치면은 애들이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한번 쳐주고 그러고 나서 뭐 국어를 친다든지 수학, 영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은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애들이 좀 분량을 덜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있고 그 다음에 응시 영역 자체를 재구성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어떤 영역을 넣고 어떤 영역을 뺄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강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워낙에 이제 필드에서 많이 학생들을 보셨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처럼 뭔가 그냥 우리가 구성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까? 수능 영역을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에도 딱히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뭐 예체능 영역을 추가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고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이 수능에서 그러니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게 필수이냐 선택이냐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마 지금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형을 살짝 도입해 보는 건데 올해 좀 입시에서 좀 대혼란이 대혼란이 정시까지도 깜깜이가 되게 맞아요.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시 업체들이 맨 처음에는 수능 컷을 안 내놓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어느 정도 내놔가지고 그나마 그거 가지고 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뭔가 영역을 조정하면서 선택 과목을 추가하는 형태가 또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생각인 게 뭐냐면은 지금 고교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과목들이 집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공학 뭐 이런 쪽에서만 개설했던 과목들이 일반고로 편입이 되고 외고에서만 하던 게 일반고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가 되는 게 기술 과정에 있어서 정보가 신입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고교 과정에서는 과목 수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수능에서 테스트하는 과목들은 되게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선택 과목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은 늘려야 사탐, 바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컴퓨터 탐구를 추가하듯이 소프트웨어 생활, 인공지능과 수학 이런 과목들이 수능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수능 거기 뭐냐 메가스터디에서 또 이투스에서 소프트웨어와 생활을 강의하는 이런 분들이 생기게 나온다. 그러니까 코딩 강사들이 수능 강사로 이제 경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선택형 수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수능이라고 하는 게 전국 시험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낼 수 있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국어에서도 지금은 화작과 화작과 언어매체였죠. 근데 이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문학과 비문학 중에서도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강한 부분을 선택해서 수원, 수투 그거는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도 그거는.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근데 들어요. 요거는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나 교육 정책이 어디에 근거해서 추진이 되고 있냐, 그 정책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사법세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상당 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은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가 네.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뭐냐? 사교육을 그렇죠. 네, 사교육을 때려잡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애들의 교육 효과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때려잡는데 몰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부작용으로 애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든지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이걸 전혀 생각을 안 하세요. 네, 단지 사교육만 때려잡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평등하게 그렇게만 가면 된다. 이러다 보니 부작용이 뭐냐면은 공부한 게 억울한 세상이 돼요. 누구는 공부를 안 하고 학교를 잘 가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좋은 학교를 가는 거죠. 좀 그거- 제가 그 네. 단체를 얘기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건 그 단체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지금 교육 과정은 좀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깝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본식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죠. 근데 지금 대학을 가는 장치들은 미국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복역전제가 입시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도 SAT 같은 경우는 거의 자격 시험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점수들을 되게 미분화하면서 조금 차이를 두는 것뿐인데 정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지금 불명확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부가 상당히 이런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위험했다. 편집.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왜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팀을 분위기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뭐 돈을 갖다가 얼마나 엄청. 썼다고 엄청 네, 네. 썼다고 했는데 결론이 대학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거면 왜 했냐 이거예요. 그걸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선택하면 이쪽에서 욕먹고 저렇게 선택하면 저쪽에서 욕먹고 이러다 보니까 어중간 아리까리 조사모사 이래가지고 그냥 문수하게 그렇게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에서 좀 중심을 잡고 가야 되지 않냐. 수월성 교육, 평등성 교육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비판받을 건 비판을 받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 눈치를 보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지금 고교학점제처럼 정성평가 중심의 어떤 제도를 정착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정신은 오히려 느리는 이런 엇박자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좀 정확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본인의 메시지와 말과 행동을 좀 통일을 하는 게 그게 좋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해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추진되는 방향은 평등성 교육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풀 정책을 없애지 않고 이걸 도입을 한다? 결국은 뭐냐면은 대학 니들 알아서 뽑는데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이래가지고 결국은 랜덤하게 선발될 수밖에 없어요. 랜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육 정책. 엄청 공울지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한번 살펴보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뭐 코딩에 개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높아. 왜냐? 뭐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단순하게 코딩이라고 할 부분이 아니라 C 언어를 쓸 수도 있고 SQL을 쓸 수도 있고 파이썬을 쓸 수도 있고 분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몰라서. 묵뚱거려서 말씀하신 거고 디테일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배점을 둬야 하는데 그러면은 SQL을 쓸 거예요, 파이썬을 쓸 거예요, 뭘 쓸 거예요? 너무 어려워. 물론 코딩 방식이 네. 지도 다르고 아니 뭐 HTML을 쓸 거예요, CSS 할 거예요. 네. 모르죠. 나중에 제일 필요한 거. 좀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네. 좀 이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필수 형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선택이 뭐? 네. 그렇죠? 탐구 영역이니까. 선택 과정으로 추가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사탐하고 과탐의 경계는 없는데 직탐 정도에 네, 추가가 네. 될 거라는 건데 그건 선택하는 인원이 근데 제한적이잖아요. 직탑이 있잖아요. 근데 있기는 네. 하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탐구도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탐이랑 농업고등학교는 농업 네, 분야에서만 네. 선택하고 네, 수산업 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아니 이거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정보하고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과학이나 그런 영역으로 코딩을 집어넣는구나 분명히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치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없이 그냥 코딩이 중요하니까 코딩 과목 신설해 이렇게 나온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니 이렇게 추가하는 방안도 한다.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쉽게 얘기 아니면 약간 두루뭉실하고. 네, 그렇죠. 저는 근데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던져보는 식. 저는 몰라서 용감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몰라서 보세요. 용감한 것 같아요. 전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리액션을 안 아, 하겠습니다. 수능형 2회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웃고만의 걸로? 그건 경험자로서. 네, 경험자. 경험자로서 그러니까 수능이 두 번 쳤지만 1차 수능은 저희가 8월 달에 보고 네. 2차 수능은 11월 달에 봤거든요. 네, 네, 비슷하네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 1차 수능하고 2차 수능을 보는데 1차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 2차를 버려요. 한 70%가 그때는 버렸어요. 이제 표준 점수 개념이 예. 없을 때야. 그렇게 돼서 2차 시험을 좀 준비했던 애들은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1차 때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네.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난이도 조절 실패로 그때는 열심히 맞아. 했는데도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1차보다도 못한 점수를 받은 애들가 대다수였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표점과 백분위 점수가 되기는 했지만 솔직히 표점하고 백분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1차 수능에서 그만큼의 표점과 백분위가 나오면 과연 2차 시험을 준비할까? 그때 경험 1차하고 2차 시험 사이에 그 학교 난리였거든요. 그때 2차 준비할 애들만 따로 수업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수시 1학기와 수시 2학기 형태로 운영됐던 형태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수시 1학기로 끝난 애들이 생겼을 때 5월 정도면 다 끝났었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때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면 폐지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잘 친 친구들은 이제 다들 그냥 학교도 안 나와요. 근데 네. 이게요,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딱 하루 시험으로 걔 모든 게 그 지금까지 몇 년이야? 12년의 생활이 딱 결정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죠. 나온 게 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능을 보는데 네. 이게 1차 50, 2차 50 이렇게 반영 비율로 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은 그러니까 어떤-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네. 이게 그 뭐야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쇼트 프로그램하고 맞아. 그거 두개 합쳐서 할 거냐 네, 그치. 아니면은 역도나 그 장대 높이뛰기 뭐 이런 것처럼 1차 시도 2차 2차 시도 이렇게 할 거냐 예, 요거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생각하시는 건 네. 이건 합산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건 네, 네. 그 중에서 잘 잘한 나온 걸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도나 네. 높이뛰기 아, 그래서 네. 그거 제일 점수 때문에 높은 걸로 1차에서 이미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굳이 더 이상 안 본다. 저는 그래서 그때 본고사 준비를 네, 저희는 본고사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예요. 본고사는 네, 네. 아예 본고사도 안 본 애들 그때부터 놀기 시작해서 그냥 쭉 놓은 걸로. 네.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는 그런 애들만 소수만 등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공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응답하 1994의 스타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공약을 내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사실은. 이거 너무 좀 생각이 좀 무장했다. 이게 수능에 대한 네. 고민은 진짜 많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것만 좀 가지고 그냥 약간 던져보지.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 검토만 하셨어도 이런 공약은 사실상 나오면 안 되는 공약인 거죠. 네, 거기까지. 네. 그렇게 하고